안녕하세요. 오시기 힘들지 않으셨어요? 네. 와, 네, 이사 축하드려요. 네. 좀 아직 정리가 안 됐지만 진짜 좋으신데요? 제가 또 궁금해가지고 원장님 이사 가시는 데는 또 얼마짜리일까 해서 제가 좀 검색을 좀 해봤는데 10억이 막 넘어가고 막 비싼 집 많죠. 그리고 제가 여기 올라오면서 조금 놀란 게 주민분들을 좀 여러 분 좀 마주쳤는데 뭔가 고급스럽게 생겼다? 좀 약간 부티 난다? 약간 그런 느낌이 조금 들더라고요. 그리고 갑자기 또 든 생각이 혹시 그러면 부자들만의 관상이 있을까? 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저도 되게 건축적으로 크게 사업하시는 대표님이 추천을 해가지고 일로 온 건데, 그리고 또 이제 청담에서 있다 보니까 사실 소위 말하는 부자들 그런 분들을 보고 또 진료를 하면서 또 많이 느꼈던 점이 있는데, 한번 이번에 관상가가 돼가지고 한번 좀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유퀴즈에 박성준 역술가님이라고 굉장히 핫하신데 그분이 나왔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쇼츠에 계속 떠가지고 실제로 병원에도 관상 성형 목적으로 시술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으신가요? 생각보다 있어요. 슬쩍 이제 상담을 하다가 이거 하면은 좀 인성이 좋아지고 재물운이 좋아진다고 해서 해보고 싶은데 어떨까요? 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갑자기 늘어났다기보다는 예전부터 꾸준히 있어 왔던 것 같아요. 얼굴은 어떻게 보면 하루 종일 남들한테 보여지고 하다 보니까 투자하는 게 어느 정도 당연한, 꼭 잘생기고 예뻐 보이기보다는 소위 말해서 인상 좋은 관상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관상에 관련된 시술이 있다? 뭐 이런 얘기로 들리는데 그런 관상 관련된 시술과 일반 시술은 무슨 차이가 있나요? 잘생기고 예뻐지고 싶어서 좀 대칭적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미적 기준에 더 부합하는 얼굴을 만들고 싶어서가 일반적인 시술이라고 하면은, 관상학적으로 좋다라는 얼굴은 꽈명 얼굴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얘기하는 게 대칭적인 얼굴, 둥근 이마, 관상에서도 좀 복스러운 코나 턱 쪽이 이제 그런 것들이 호감형 얼굴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를 하죠. 관상에서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미용성에서도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부분인데, 목적이 다르다 보니까 약간의 그런 차이는 좀 있는 것 같아요. 보통 얘기하는 게 이마랑 코랑 귀만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이마는 좀 둥글고 비대칭이 없고 어느 정도 이제 매끈한 그런 이마는 관상학적으로나 미용적으로나 다 선호를 하시는 것 같고요. 코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보통 관상학적으로 정면에서 콧구멍이 보이면은 관상에서 돈이 샌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미용하시는 분들도 들창보다 화살코는 별로 안 좋아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콧구멍이 이제 많이 보이는 거는 둘 다 안 좋은 것 같고, 조금 갈리는 부분은 코는 좀 복스러운 코, 뭉툭한 코가 좀 더 이제 관상학적으로 복스럽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미용적으로는 조금 괴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확실하게 갈리는 게 귀인데, 우리나라는 이제 중국에서 이제 넘어와서 요정귀가 대세잖아요. 근데 서양에서는 이 귀를 되게 복스럽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줄이는 수술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관상이나 이런 복스럽다 생각하는 거는 나라 문화권에서라도 이렇게 많이 다를 수 있다 하는 것 같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보통 부처님귀라고 해가지고 귓볼이 좀 많은 게 좀 관상학적으로 좋다 얘기를 하는 것 같고, 굉장히 그런 부자분들이나 대표님분들이 신경을 쓰는 많은 귀 부위가 그런 것 같아요. 인상이 되게 좋아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요. 옛날에 이제 요정기를 많이 했었는데 요즘은 조금 유행이 지나간 것 같고, 귓볼 필러는 옛날부터 조금씩 계속 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의 기준이라는 게 참 나라마다 이렇게까지 다르다. 정말 관상에는 또 정답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요. 관상은 과학이다. 원장님 혹시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상은 통계학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주팔자나 관상학이나 통계학적으로 봤을 때 이런 얼굴을 가진 사람이 어떤 기질과 성향을 가졌다 이런 것 같고,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니까 살아온 세월의 흔적이 얼굴에 다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보고 판단하는 거는 어느 정도 통계적으로 과학적으로도 맞는 말이다 라고 생각했을 때는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첫 번째로는 가장 중요한 게 귓볼인 것 같고요. 두툼한 부처님 귀, 이런 것들이 재물복, 인복이랑 겹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필러로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두 번째로는 이마인데, 좀 둥글고 광이 도는 이마를 좀 선호하시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간단한 보톡스만으로도 이마가 좀 편편해지고, 보톡스를 맞으면은 혈관과 림프계도 좀 마비를 시키거든요. 그 맞은 부위가 부어요. 이마에 맞으면은 이게 주름을 펴주는 게 아니라 이마가 살짝 붓거든요. 부은 상태로 마비돼가지고 이제 몇 개월을 있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마가 되게 예뻐 보일 수가 있어요. 이마는 되게 많이 보이는 부분이니까 이마는 전 되게 좀 추천을 드리는 편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코는 굉장히 잘못 건드리면은 오히려 좀 복스럽지 않은 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콤플렉스가 있거나 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웬만하면 코는 안 건드리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코 필러는 저도 하곤 있지만 많이 권유드리거나 권장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리고 특히 코는 중심이기 때문에 이 중심이 너무 이게 세 보이면은 얼굴에 균형이 무너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크거나 너무 화려하거나 하면은 코만 보이고, 그럼 그 사람의 다른 예쁜 것들이 좀 이제 죽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밸런스를 맞출 때 코는 정말 조심해야 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입술인데 적당히 도톰하고 생기 있는 입술. 그래서 입술에 생기를 주려고 리쥬란을 입술에 맞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입술을 꼭 필러를 맞아서 크게 이제 하는 게 아니라 입술에 영양분을 줘서 건강해 보이고 윤기 있게 돌아 보이는 입술은 되게 관상학적으로도 좋은 입술이니까 생각을 해보시고, 이거를 너무 뒤집어 까고 너무 이제 좀 과하게 하는 거는 관상학적으로는 오히려 보기 달아나는 얼굴일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관상학적으로 아름다운 얼굴을 만들려면 너무 욕심 부리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다섯 번째로 이제 눈빛, 안광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들은 피부과 영역에서는 이제 다크서클, 눈밑고랑을 얘기하는데, 이것들이 너무 피곤해 보이고 인상이 안 좋아 보일 수 있거든요. 생기 있어 보이는 거에 가장 큰 거는 이제 다크서클을 없애는 거고, 다양한 이제 콜라겐제를 주입하거나 아니면은 눈밑 지방 재배치나 콜라겐을 재생시키는 울세란 써마지 뭐 이런 것들로도 많이 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좀 의학적으로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안광 많이 얘기하잖아요. 안광이 되게 중요한데 성형수술이나 이런 걸로도 할 수가 있지만, 결국 눈빛이라는 거는 살아온 그런 삶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좋은 생각, 건강한 생각, 그리고 내가 일상을 좀 건강하게 채울수록 눈빛은 드러나는 것 같아요. 여섯 번째로 이제 얼굴 대칭성을 얘기하는데, 좌우 균형이 잘 맞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렇지만 좌우 균형이 조금 삐뚤어졌다고 해도 못생기거나 보기 달아나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의 균형을 맞추고 하면은 건강함과 복스러움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는 가장 뷰티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피부와 안색인데, 윤기 나는 그런 피부, 깨끗한 피부를 보면은 이 사람은 정말 건강한 생활을 하고 잠도 많이 자고 맛있는 것도 좋은 것도 먹고 생활에 근심 걱정이 별로 없어 보이고 피부과에서 관리를 정말 많이 받겠구나 보이는 얼굴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얼굴에서 귀티가 난다고 하죠. 뭔가 좀 윤기 있고 건강해 보이고 생기 있는 이제 피부를 가지면은 그거가 자체로 굉장히 귀티 있어 보이고 관상학적으로 좋아 보이는 것 같아요. 원장님 청담에서 꽤 오래 있으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부자분들을 굉장히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부자분들만의 좀 공통점이 있으신가요? 피디님은 부자의 기준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100억? 100억 있으면 부자다. 100억 있으세요? 제가 없어봐서 모르긴 하겠지만 근데 제가 100억 있으신 분도 만나봤고 뭐 1000억대, 2000억대 부자분도 만나봤는데, 준거 집단이 중요한 것 같은데 10억을 모으면 부자가 될 것 같다. 그래서 10억 있으신 가면은 내가 한 30억, 50억 있으면 이자만으로 살 수 있으니까 그때가 되면 부자가 돼가지고 정말 만족할 수 있을 것 같다 해가지고 또 노력을 하시고요. 자기가 필요한 금액이 있고 자기가 그 필요한 금액을 정확하게 알고 그 금액이 있는 사람을 저는 부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기가 부족하고 필요한 게 별로 없는 사람을 저는 이제 부자라고 정의를 하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한 실제 숫자적인 액수는 정말 사람마다 너무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자기가 원하는 그런 돈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으신 분들이 어느 정도 공통점이 있었던 것 같은데, 첫째가 눈빛이 정말 맑고 또렷하거든요. 안광이 있고, 돈은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느 정도의 가치를 추구해서 떨어져 나오는 부산물이다, 이 가치를 추구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난 이미 필요한 건 다 가지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눈빛이 항상 호기심이 있고 열정이 있고 마음에서 우러나는 것 같아요. 이건 아무리 성형수술해도 이제 따라올 수 없는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이제 자세가 좋아요. 거북목이나 이런 것들은 없는 것 같고, 건강에 돈을 굉장히 쓰시기 때문에 특히 그 중에서도 이제 척추 건강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척추 건강이나 이런 것들 항상 신경을 쓰고 돈 쓰시다 보니까 그런 자세가 굉장히 돌바르시고, 세 번째로는 피부 관리가 잘 돼 있어요. 결국은 이제 건강이죠. 정신 건강, 신체 건강, 이 두 개 다인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안광으로 드러나고 피부 물광으로 드러난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은 얼굴을 부자처럼 만든 게 아니라 이미 부자처럼 살아온 그 순간들이 합쳐져서 지금의 얼굴이나 그런 피부 광이나 안광을 만든 거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이런 거가 생기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소위 말하는 귀티라는 거 말이죠. 혹시 원장님 인터넷에서 이 사진 보셨나요? 많이 봤죠. 명품 옷은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이 입고, 슈퍼리치는 오히려 그냥 진짜 동대문에서 펄만 옷을 입더라고요. 그러니까 옷이라는 것은 대부분 우리가 소비하는 것들은 지위제의 성격이 강하거든요. 예를 들면 내가 루이비통을 입고 다닌다. 루이비통을 입고 다닌다라는 이미지를 사는 거예요. 사실 마크 저커버그 같은 사람들은 누구한테 잘 보일 필요가 없고, 내가 이미 지위가 너무 확고해서 나를 딱히 옷으로 표현하지 않아도 모든 사람이 알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욕구가 없는 거예요. 질 좋고 좋은 것들에 대한 니즈는 있는데, 그것들을 지위제로서 소비하는 거는 완전히 어느 순간 탁 끊기더라고요. 부자들은 후줄근한 옷을 입으니까 후줄근한 옷을 입으면 부자가 되는 거 아니냐는 앞뒤가 바뀐 것 같고요. 우리는 열심히 좀 차려입고 그래도 예의를 차리고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부자처럼 보이게 만드는 시술을 하는 거는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고요. 지금보다 더 건강하고 여유로운 얼굴을 되찾으시는 거를 돕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피부를 좀 건강하게 만들고 내 콤플렉스를 좀 보완하면서 마음이 조금 채워지고 자신감도 채워지면은 그것이 좀 여유롭고 건강한 얼굴을 되찾으면서 귀티나는 얼굴로 가는 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피부 본연의 건강함, 윤기, 그리고 자신의 자신감에서 나오는 아우라나 분위기가 그 사람을 소위 말하는 부자처럼 보이게 하는 것 같아요. 내 삶에서 내가 원하고 필요한 삶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그거를 목표를 세우고 거기에 필요한 금액을 설정을 하고 거기에 도달을 하면 저는 이제 부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나한테 필요한 금액이 뭔지를 아는 것부터가 1순위가 아닐까 생각을 해요. 그런 걸 아는 것이 얼굴에 좀 드러나는 것 같고, 그런 걸 알다 보면 결국 제일 중요한 거는 건강이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피부과 오셔서 두자 관상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근원적인 게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